자, 여러분, 우리 교과서 125쪽 보도록 해요. 교과서 125쪽입니다. 이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우수성을 살펴보자. 자,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 정보화 시대에 알 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좀 들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본문 집중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지식과 정보가 사회의 중심이 되는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한글은 정보화 시대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 한글의 창제 방식은 매우 간결하고 효율적이다. 한글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는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들어졌는데 가획과 합성 등의 원리에 따라 적은 수의 기본자로부터 확장되어 다른 글자들이 만들어졌다. 한글은 이렇게 만들어진 자음자와 모음자를 결합하여 수많은 음자를 표현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자, 여기까지 보니까 여러분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설명 나와 있죠?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자음과 모음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기본자를 발음 기관을 상형해서 만들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가획과 합성의 원리를 해서, 그죠? 점점 확장되도록 기본자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거랑 비슷한 글자를 딱딱딱 만들었죠. 그죠? 자, 이게 체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 적은 수의 자음과 모음자를 결합해서 수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적은 수의 자음자와 모음자를 조합하여 수많은 음자를 표현하는 한글의 운영 방식은 글쎄 수가 제한된 컴퓨터 자판이나 휴대전화 자판에서 빛을 발한다. 크기가 작은 휴대전화의 경우 한글의 창제 원리를 적용하면 적은 수의 글쎄로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컴퓨터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도 한자나 일본의 문자보다 한글을 사용할 때 정보 입력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은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장점을 잘 보여준다. 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이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요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한글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 적은 수의 자음자와 모음자를 조합해서 수많은 음자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 보니까 적은 수의 글쎄로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글쎄가 많지 않아도 돼요. 자, 자판이 몇 개 없어도 우리는 그걸 조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음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으니까 뭐겠습니까? 자, 정보 입력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자, 정한글을 사용할 때 정보 입력 속도가 빠르다. 우리는 빠르게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글자 수가 적으니까 빨리 이렇게 합성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빨리 해서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여러분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장점입니다. 자, 첫 번째, 적은 수의 글쎄로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정보 입력 속도가 빠르다. 한글을 사용하면 정보 입력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자, 여기 여러분 교과서에다가 밑줄 긋고 표시해 놓으십시오. 자, 이게 정보화 시대에 알 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본문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한글은 초성과 중성, 종성을 합쳐서 음절 단위로 모아 쓴다. 예를 들어 영어 알파벳은 클라우드라고 풀어쓰지만 한글은 기역, 우, 리을, 으, 미음이라고 풀어쓰지 않고 구름이라고 모아 쓴다. 사람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글자 수는 제한적이어서 자음자와 모음자를 풀었을 때보다 음절 단위로 모았을 때 한 번에 더 많은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 알파벳으로 쓴 글보다
한글로 쓴 글에 담긴 정보를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모아쓰기 방식 덕분에 한글은 글자를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도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과 정보가 한글은 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뭔지 또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한글은 자, 이렇게 자, 자음, 모음을 풀어 쓰지 않고 자, 음절별로 이렇게 모아서 쓰죠. 그죠?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모았을 때 우리가 모아쓰기라고 하거든요. 이 모아쓰기의 장점입니다. 모아쓰기를 할 때의 장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클라우드 이거를 해석하려면 자, 몇 개를 봐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의문을 봐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긴 보니까 자, 한글로 구름이라고 쓰면 두 글자만 보면 되죠. 그죠? 어떤 게 더 빠르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글자 수가 작은 게 더 빠르겠죠. 그죠? 자, 그래서 봅시다. 모아쓰기의 장점인데요. 자, 보면 한글로 쓴 담긴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글로 쓴 글에 담긴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요. 모아쓰기 방식 덕분에 한글은 글자를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자유롭게 글자를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도 실용적이다.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책꽂이에 여러분 도서관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보면요. 책꽂이에 딱 꽂힌 거 보면은 한글은 세로로 쓸 수도 있고 가로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책꽂이에 딱 책 꽂힌 거 보면은 그 제목이 요렇게 책이 요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영어 책 한번 보셨나요? 영어 책에 보면요. 요렇게 되게 책꽂이에 이렇게 꽂혀 있으면 여기에 영어로 이렇게 막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를 보고 싶잖아요. 이 영어 이게 어떤 글인가 보고 싶으면 여러분이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이 이걸 보고 싶으면요. 자, 고개를 옆으로 빼떡하게 돌려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이게 한 단어로 보이려면 옆으로 이렇게 고개를 빼떡하게 돌려서 봐야 돼요. 근데 한글은 모아쓰기 하기 때문에 가로로 쓰든 세로로 쓰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합니다. 한글은.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한글로 쓴 글에 담긴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래서 자, 첫 번째 자, 이제 이게 모아쓰기 할 때 나오는 거죠. 자, 아까 우리 2번까지 나왔었으니까 자, 2번까지 나왔었으니까 이제 3번 나올 차례네요. 그죠? 자, 3번 나올 차례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한글로 쓴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자,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쓸 때입니다. 자, 쓸 때는 자, 우리가 가로 쓰기나 세로 쓰기 모두 자유롭게 가능하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거 네 가지 나왔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12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교과서 126쪽 펼쳐 주십시오. 교과서 126쪽 다 펼치셨습니까? 자, 봅시다. 교과서 126쪽. 자, 1번입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을 정리해 보자. 라고 됐었죠. 그죠? 자, 쌤이 아까 얘기했어요. 한글의 우수성. 자, 첫 번째로 여러분, 한글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를 우리가 자, 적은 수의 글쎄로도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여러분 여기다가 책에다가 좀 적어 보도록 해요. 이게 좀 잘 보이게 여러분 확대를 조금 시킬게요. 확대를 좀 시키고 네.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 한번 적어볼게요. 체계적. 자, 한번 적어봅시다. 한글은 제자 원리가 체계적이어서 적은 수의 글자로도 적은 수의 글쇠로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자, 요렇게 이게 이제 우수성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도 여러분 아까 우리 한글은 모아쓰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죠? 자, 모아쓰기를 하면 좋은 점 뭐였습니까? 자, 그 모아쓰기를 해놓으면은 구름이라는 거를 알 때 영어는 클라우드 해서 자, 총 5개의 글자를 봐야 하지만 자, 5개의 글자를 봐야 하지만 구름이라고 한글은 자, 2개만 보면 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빠르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글은 모아쓰기를 해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자, 한글은 또 모아쓰기를 하니까 모아쓰기를 해서 자, 이렇게 가로쓰기, 세로쓰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실용적이다. 네, 실용적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요거 교과서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교과서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넘어갈게요. 자, 동그라미 2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밑에 보니까요, 여러분, 휴대전화 자판이 나왔어요. 그죠? 자, 휴대전화 자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휴대전화 자판에서 글자를 입력해보고 각 자판에 어떤 한글의 창제 원리가 적용되는지 생각해보자. 되죠, 그죠? 자, 여러분, 요거 많이 보는 거네요. 그죠? 천지인 자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 모음자가 최소로 들어가죠. 그죠? 여러분, 모음자 표현하는데 하나, 둘, 세 개, 3칸이면 충분해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 모음자를 입력할 때 적용된 창제 원리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먼저 우리 모음의 기본자는 상형이라고 했죠. 천지인. 이렇게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합쳐서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한다? 합성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모음자를 입력할 때 적용된 창제 원리는 합성의 원리죠. 그죠? 합성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이거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모음자의 최소형 자판이고요. 자, 이제 자음자의 최소형 자판을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자음자 최소형 자판, 이건 나라글 자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네, 여기 자, 획 추가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획 추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쵸? 자, 획 추가하는 게 보니까 자, 여기에 자 봅시다. 자, 니은에서 획을 더하면 디귿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무엇에서 획을 더하면 비읍이 됩니까? 자, 요 글자 안에 보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네모가 들어가 있죠. 그죠? 자,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네, 여기에는 미음이죠. 그죠? 미음. 미음에서 획을 추가하면 비읍이 된다라고 하는 게 딱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자음자를 입력할 때 적용된 창제 원리. 자, 획을 추가했다. 뭐예요, 여러분? 획을 추가했다. 이건 뭐예요? 획을 추가했다. 가획의 원리죠. 그죠?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자, 여러분 요거 필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필기를 꼭 해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앞에 여기에 가니까 네, 이게 선생님 하나 빠뜨리고 갔네요. 그죠? 자, 어떤 글자가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자, 어떤 글자가 들어갔어요? 자, 오가 되려면 자, 무엇과 무엇이 만나야지 이게 나와요? 무엇과 무엇이 만나야 나오죠? 네, 자, 아래아. 그죠? 아래아. 아래아. 자, 그 다음에 아래아자와 무엇이 만나면 으가 만나서 오가 되는 거죠. 아래아, 으 여기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자, 이제 교과서 12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교과서 127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것도 조금 더 잘 보이게 여러분 확대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확대를 조금 시켜보겠습니다. 다음 버스 노선 안내판의 쓰기 방식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글의 장점을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보니까 경주시 가로쓰기죠. 그죠? 신경주역, 경주시청 가로쓰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밑에 뭐예요? 무열왕릉, 첨성대, 천마총. 자, 세로쓰기죠. 그죠? 자, 우리 한글을 모아쓰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뭐였어요? 가로쓰기든 세로쓰기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보를 실용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근데 여러분 요거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이거를 또 보니까 자, 얘는 또 어때요? 자, 우리 여기 한글은 가로쓰기, 세로쓰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영어는 어때요? 삐딱하게 옆으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네. 이렇게, 웨스터민스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이거 보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 고개를 옆으로 삐딱하게 돌려서 봐야 되죠. 그죠? 한글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죠? 가로, 세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 영어는 이렇게 무조건 가로 쓰기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불편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한글의 장점 볼까요? 자, 일단 한글을 음절 단위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라는 거. 한글로 쓴 버스 노선 안내판은 출발점과 종착점, 중간 정류장을 시각적으로 구분했다. 출발점과 종착점은 가로쓰기를 하고 중간 정류장은 세로쓰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좁은 공간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담고 있다. 이와 달리 영어는 가로쓰기만 할 수 있어서 영어 알파벳으로 쓴 버스 노선 안내판은 긴 정류장 이름을 대각선 방향으로 기울여서 보여주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자, 꼭 써야 될 내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꼭 써야 될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핵심이 이거죠. 한글은 자, 음절 단위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영어는 가로쓰기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면 되겠어요.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에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다. 영어는 가로쓰기만 할 수 있어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봅시다. 동그라미 4번.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우수성과 관련된 예를 친구들과 함께 찾아서 발표해보자. 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28쪽 넘어갑시다. 교과서 128쪽입니다. 자,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찾아보자. 돼 있네요. 자, 한번 봅시다. 한글은 자주정신. 자, 그 다음에 무슨 정신? 애민정신이죠. 그죠?
실용정신을 바탕으로 창제되었다. 자, 한글의 자음자는 자, 무엇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네, 맞아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자는 하늘, 땅, 사람을 본따서 만들었다. 자, 한글은 한자와 달리, 자, 한자는 무엇을 표현하는데? 의미를 표현하는데,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죠. 그죠?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적은 수의 글자로 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 한글은 세계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이므로 자, 정보화 시대에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 요거 배웠었죠. 그죠? 자,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다음 상황에서 학생의 질문에 적절한 답을 생각해보고 선생님의 말을 완성해보자. 기역과 키읔은 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나요? 자, 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자, 처음에 글자를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역과 키읔은 그 소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키읔은 기역에다가 줄 하나 더 그었다. 획을 더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죠, 그죠? 획을 더해서 만들었습니다. 요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땠습니까? 네, 정말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우수한 한글, 여러분, 한글의 우수성 잘 알아놓으시고, 여러분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글을 쓰는 민족입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